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 계획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송 회계과장입니다. 이선희 문화유산 관광과장입니다.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590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인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취득 1건과 건물 취득 변경 1건, 토지 처분 3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3조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 매입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제203호로 지정된 평택 잔이산성지의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우리시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지는 안중읍 용성리 산 77-1번지로 면적은 4,442제곱미터이고 매입 금액은 3억 7,100만 원이며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로 구성됩니다. 올해 6월 중 보상 완료 후 7월 중 매입 및 소유권 이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우리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평택시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입니다.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권은 팽성도서관, 시립안정 어린이집과 함께 송화 택지지구 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2년도에 기의결 받았으나 내진 설계 반영, 내화 목재료 자재 변경, 노무비비, 자재비, 사업비 40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 1,700만 원으로 설계비 3억 8,400만 원, 공사비 125억 1,200만 원, 감리비 1억 4,900만 원, 부대비 7,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건축 설계 용역이 준공되었으며 4월에 공사 착공 후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여 평택시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게 예절 교육과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과 문화가 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0조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 대상은 수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 예정 부지인 칠원동 산 43, 290-1, 300-5번지 등 총 3필지로 사업 시행자의 매수 신청에 따라 매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전부서 협의 결과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토지를 신청인에게 수의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 한 건하고 그다음에 변경 한 건, 그다음에 또 매각 처분 한 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 평택시 예절교육관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당초 이제 91억에서 이제 131억, 한 40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추진 계획을 보면은 이제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한 게 22년인가요?
22년 12월? 네, 그렇습니다. 그때 91억으로 그때 저기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지금 40억을 증가했으니까 거의 4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 과도하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네,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내진 설계가 저희 계획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목구조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내진 설계를 반영해야 됨으로 인해서 이제 공사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화 목재 또 이거를 건축을 해야 되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가지고 좀 단가가 또 목재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노무비하고 자재비가 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급등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22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게 법제화되지 않았었나요? 그때는 네. 기획 용역 상태에서 저희가 심의를 받았고요. 이제 이 예산은 이 사업비는 이제 설계가 거의 이제 완료되면서 그 적용 사항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리계획안 작성하실 당시에 이런 걸 예상을 전혀 못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다 뭐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내진 설계나 이런 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네. 위원님. 이게 한옥으로 이제 그 건축되는 그 공공시설물들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전에 되었던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기획 용역을 해서 그게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로 계산을 해서 누락이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2015년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법규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졌던 한옥 건물들을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기준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공유재산 이 변경안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지금 우리 시에 공공건축물들이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매번 올라왔다가 또 변경해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게 지금 44%예요. 40억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반 이상이 증가한 건데 예상했던 금액보다 이거 한 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변경안 계속 올라오는데 계속 뭐 물가 상승에 뭐 농업비 상승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걸 그 애초 당시 계획 잡을 때부터 그런 걸 충분히 예상하고 반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그런 걸 다 반영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신중하게 올라와야지. 이거 매번 올라가지고 계속 계획 일자는 계속 늘어나고 이게 계속 이런 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계획도 좀 디테일하게 잡아서 이게 늘어나는 것도 뭐 매번 늘어나고 그 공사비 매번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애초부터 그런 예산 계획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하시고선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지 매번 예산 안 돼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밀리고 몇 년씩 늘어지고 그러면 행정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에다 그런 또 비용들 증가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이런 게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담당하시니까 네? 국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향후 이제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네. 그 사업 시행 부서에다가 이런 일이 재반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네.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제대로 좀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회계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약안 변경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매번.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획도 좀 잘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잘 짜셔가지고 공사도 지연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비용 증가도 뭐 연수가 지나면 물가 상승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예상해서 계획도 잡고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런 좀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이거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쪽 도시개발 사업자한테 지금 매각을 하는 건이라.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여기에 분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묘. 네, 분묘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경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득은 토지 한 건하고 그다음에 변경 한 건하고 그다음 매각 토지 3건 이렇게 중에서 이제 이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 이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 매입해가지고 안중읍, 용성리 뭐 이 필지가 있는데 요 관련된 게 다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죠. 네, 개인 소유자한테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거기 이렇게 보면 주요 내용 보면은 이제 이 토지 평가를 어떻게 절차를 진행합니까? 수의계약이면은? 감평사 2분을 선정해가지고요. 그 중에 이제 평균 금액으로 평가 금액으로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금액이 감평 금액이 제곱미터당 83,500원 정도 돼 있는데 그 위치를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산은 임야예요. 네. 네, 임야고 이게 혹시 지목이 뭘로 돼 있나요? 혹시 여기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로 돼 있죠. 그 맹지에다가 그 감정 평가는 그럼 어디에서 2개의 감정 평가 기관은 어디에서 요청을 하나요? 혹시 지정을 하나요? 이번 건은 저희 시에서 다 요청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그 기존의 감평사하고 관련된 거는 뭐 목록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감평사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네, 회사 예. 몇 군데나 돼요? 혹시? 정확히 기억은 지금 안 제가 돼요? 예.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공시지가가 한 29,600원인데 한 2.5배나 한 2.7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한테는 항상 뭐 어떻게 적용을 해도 적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맹지에다가 임야인데 이 금액이 주변 시세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적절한가? 요거는 뭐 한번 판단을 해보셨나요? 아니 그냥 절차에 의해서 그냥 감평사에다가 그냥 맡겨서 2개 지정해가지고 산술평가해서 나온 걸로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냥 그렇게 절차에만 입각해서 진행을 하신 건지 적절한 금액인지. 감평사 금액으로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감평사 회사들도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 기본적으로 주변 뭐 호가라든가 거래 사례든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상당한 금액으로 높게 평가돼 있나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부서별로 그냥 감평사에다만 의존해 버리면 거기서 결정해 주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2군데 해서 2군데끼리 각 회사에서 평가해서 나온 것 같고 산술 평가를 해버리면 거기 의존하다 보면 이 주변 시세하고 안 맞을 경우도 상당히 꼭 여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존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거를 아까 감평사 선정하실 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잘못 만약에 감평을 했을 경우는 그 감평사는 배제를 해야 되겠죠. 추후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추후에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궁금사항 여쭤볼게요. 지금 그 평택시 예절교육관 신축 이전 변경인데 지금 사업비가 이게 지금 토지는 도시공사에서 무상임대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공사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애초보다 지금 한 40억 정도가 증액해서 지금 131억 1,7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한옥단지를 만들면서 그 나무의 그 화재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예절관이라고 해서 보면 이걸 꼭 한옥으로 해야 돼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이게 처음에는 한옥으로 계획된 게 아니고 예. 19년도 7월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는 그냥 예. 일반 건물로 했다가 예. 저희 그 22년도 1월에 어린이집 예절관 도서관을 한옥으로 해서 그 통합 설계로 하자라고 결정하면서부터 이게 한옥으로 준비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여기에 이제 예절관 들어가는 건 뭔데 이게 어린이집하고 도서관 복합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은 어떤 어린이집이 여기로 앞으로 구상이 돼 있는 거죠? 네, 설계. 팽성에 안정어린이집이 안정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전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시립인가요? 지금? 네, 시립 네, 안정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복합 이거 도서관은 이쪽에다 다시 저기 설계해서 도서관을 같이 합류해서 복합 시설을 넣을 건가요? 그 팽성 도서관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이것도 이전하는 거예요? 건물 3개가 통합으로 발주해서 설계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도 좀 걸렸고 우리 사업비도 한 40억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네요. 그러면 이게 완공 시기가 지금 몇 년도죠? 우리가 지금 내년도 9월에 내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렸네요. 이게 이제 8대 때부터 이게 얘기가 돼서 그때 사업비가 힘들고 어려워서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진행 단계가 돼서 내년이면 준공이 된다 하니까 반갑고요. 다음은 그 공유재산 매각 지금 칠원동 여기 세 필지가 지금 매각으로 돼 있네요. 매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칠원동은 수촌 그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이게 수용이 돼야 돼서 매각이 된 상태인가요? 네, 매각 신청이 그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지구 내에 땅에. 이게 부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게 이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 없고 우리가 이제 보존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별로 부적절하고 우리 공유재산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이제 우리 자금을 좀 확충하고자 이런 현상이 좀 이루어졌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에 이런 공공 뭐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래도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짜투리 뭐 이렇게 좀 사용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런 토지들이 곳곳에 많이 있죠. 지금 네. 우리 대부분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런 건수가? 그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그 사용 계획이 전혀 없어서 용도 폐지해서 이제 저희 회계가로 이관된 그 토지나 도로 옆에 이런 짜투리 이 땅이나 이런 게 올해 저희들이 매각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건 총 3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35건이요? 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신도심 쪽에는 없겠지만 구도심권 특히 여기 북부 지역은 송탄 지역 이쪽은 이제 이게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 불모 쓰지 않는 이게 짜투리 같은 게 뭐 2평, 1평 뭐 이런 짜투리 땅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별로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게 이제 매각 이렇게 보면 그쪽 주변에 가장 가까운 토지하고 접하고 있는 이런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해서 이거를 한 평이나 두 평 뭐 이 정도로 이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각 부서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예, 그 행정 목적의 재산이 예. 이제 더 필요가 없어서 예, 그 저희들이 이제 행정 그 재산 용도 폐지가 되면 예, 그 이제 시에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폐지가 되면 회계가로 그 자산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접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 매수 근데 분할- 신청을 하면 네. 분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우선권을 먼저 주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그때 규모나 이 상황을 봐서 예. 이것도 수의계약인가요? 원칙은 입찰. 입찰인데요. 예. 뭐 한 평, 두 평 이런 거는 입찰하는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네. 예. 1인 예, 수의가 가능.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구도심권에는 이런 불모지의 짜투리가 엄청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는 대상지의 땅도 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어떤 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목적이 없는 땅 이런 거는 좀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이런 데에 좀 필요한 그 주변에 인근 그 주변이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요청을 할 때는 굉장히 그 알기로는 평택시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 까다롭게 하고 이유를 많이 달면서 이거를 정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개 뭐 10몇 평이나 되고 20몇 평이나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 평, 두 평 이 정도 따들이 내 땅에 모서리 어디 근방에 있는데 이거를 분할 받으려면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여기도 보니까 뭐 18평, 뭐 46평 이게 수용되고 남은 땅은 물론 이제 요청을 하면 또 수용도 해주겠지만 이게 공공의 목적이 되면 수용을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나서 이제 옛날에 도로로 나고 나서 조금 어떻게 포장 안 된 땅이 이렇게 모슬에 있는 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들 때는 이게 그 우리 회계과에서도 이런 거를 잘 점지를 하셔서 이런 게 요청이 있고 이런다면 잘 살펴서 불편 사항이 없이 진행되고 우리 또 이제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땅들이면 잘 살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우리 토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두 군데 업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감정평가금에서 83,500원 나온 거예요? 제곱미터다? 네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계획안 여기에도 자료에도 기준가액 1억 3,100이고 취득가액은 3억 7,10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매각은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매각을 해요? 이거는 감정 안 합니까? 매각. 아, 저 의회에서 이제 의결이 되면 네. 그 계약하기 전에 감정 평가를 하게 되죠. 해서 네. 네. 그 감정 평가대로 하는 거예요? 네. 매각을? 그 이제 공유재산 법하고 시행령에 네. 그 일반 재산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각한 행정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의 그 평가액 가치는 시가로 하게 그렇죠. 돼 있습니다. 시가로 하게 돼 있죠. 시가를 하게 돼 있는데 임야라든지 이제 대부분 근처에 그런 가격이 없는 데가 많으니까 단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의 산출 평균 가격보다 높게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평 금액으로 매각은 그때 매각은, 한다. 예, 다시 하게 되죠. 다시 네. 해서 네.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공시지가로 이 정도 가격인데 매각할 때는 가격이 그렇습니다. 변동한다. 네, 별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여기 좀 표기 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